주리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7년 전 사고로 인해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저희 가족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시 어린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갚았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몸을 써가며 일하다 보니 몸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계속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차입금으로 재테크도 하고 생활비도 줄여서 쓰다 보니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마침 얼마 전 투자한 상품도 수익이 발생돼서 몇 년은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사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 학업에도 신경 써주고 집안도 가꿀 여유가 되니 더욱 좋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당분간 여유 있는 삶을 보내자며 그동안 잃었던 건강도 회복하고자 요가도 다니고 산책도 꾸준히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잃고 나서 우울함이 심했었는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자 기분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학교 보내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집안을 더 가꾸게 되었는데 집이 오래되어 낡아서 손갈 데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주방에 있는 타일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요리를 매번 하다 보니 주방이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괜찮다는 곳을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업체에서 견적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누르고 나가보니 생각보다 젊은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싱크대 업체입니다. 들어가도 되죠? 라고 말했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 직원과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직원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놓고 주방을 요리조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낡아서 비용이 꽤 들긴 하겠는데요. 그래요. 꼭 비싼 거 안 해도 쓸만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샘플 보여드리죠. 하면서 직원은 두꺼운 책자를 들고 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로 교체할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가만히 마주 앉아서 설명해주는데 저음의 굵직한 목소리가 가까이 잘 들리니까요. 왠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슬쩍 그 젊은 직원을 쳐다보니 시선은 샘플 책에다 있고 집중하며 얘기하는데 왠지 그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 남편과 사별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단둘이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훈훈한 외모에 가려져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안 봐도 좋아 보이는 널찍한 어깨에 탄탄한 몸까지 그저 설레임에 그 직원이 설명해주는 걸 하나도 듣지 못했네요. 네, 죄송해요.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네요. 다시 좀 설명해주세요. 고객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자,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업체 이벤트 중이라 이 디자인은 다시니 가격에 못해요. 정말 인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하죠. 여태 그런 적 없었는데 떨려서 집중도 못하고 그냥 그 직원이 추천해주는 인기 상품으로 선택했어요. 잠시 후 그 친절한 직원을 보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팜플렛을 찬찬히 봤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 할인 상품인데도 가격이 꽤 나가더군요. 하루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줄곧 하다가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상품으로 바꾼다고 말했네요.
어떤 저렴한 대체 상품으로 바꿀지 고민을 하니 그 직원이 다시 와서 설명해준다고 비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보겠다는 말에 또 괜히 기분이 심쿵하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그 직원의 방문 공간이 다가오자 괜히 또 설레이던 저는 전보다 더 예쁜 옷으로 입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인이 드러나는 김치마와 러플러플하고 다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그 직원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곧이어 그 직원이 들어왔고 인사와 함께 저를 몇 초 정도 스쳐다보는데 아무래도 제 의상이 눈에 들어왔는지 오래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괜찮은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본다는 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고객님 또 뵙네요. 오늘은 어디 가시나 봐요? 의상이 참 예쁘시네요. 칭찬을 들어서 그런 걸까요? 순간 저는 그 직원을 꼬실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은 하늘로 떠난 남편과 저의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오늘만이라도 예쁘게 꾸미고 싶었네요. 뭐, 고객님 사별하셨군요. 몰랐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혼자 사시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되어는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듯했어요. 그치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원의 걱정하는 듯한 표정 속에 왠지 저를 여자로 보는 듯한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분위기는 고요해졌고 저는 긴장감을 풀고자 가져온 샘플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그 직원은 다시 저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저번에 비해 더 오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에 부응하듯이 바닥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척하고 허리를 숙여 아주 천천히 핸드폰을 건네드렸습니다. 일부러 더 푹 숙이며 관심을 유도했는데 죽는 척하면서 그 직원을 보니 긴장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 저는 그에게 바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요, 상담 너무 길고 지루하네요. 언제 끝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금방 마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지루하네요. 어차피 전 그쪽 얼굴 보러 오라고 한 거니 전코보다 저렴하고 좋은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자 그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다가가서 천천히 입을 맞추자 본색을 드러내는 남자처럼 저돌적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힘차게 대해주더군요. 그렇게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이가 학원 끝나기 전까지 몇 번이고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외로웠던 제가 건장하고 체력 좋은 젊은 남자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도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가 외부로 영업을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집에 들려서 급히 사랑을 나누고 가곤 합니다. 이 짜릿함에 매료되어 벌써 7개월 넘게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선택적인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제 아이까지 예뻐한다고는 하지만 신부가 될 수는 없는 존재이고 미운 자라 생각하는 거라든지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인으로만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과 사별 후 처음 사귀는 연인이라 경험이 없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남편과 사별 후 좋은 분을 만나셨지만 함께 가정을 이루어도 될지 고민하시는데요. 상대분이 미혼이시라도 사연자님의 상황을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면 그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이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주리가 읽어드리는 낯선 이야기에도 짜릿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실 거죠?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